자, 여러분, 이번 장은요, 시험 문제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근현대사, 즉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의 체육 및 스포츠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무단 통치기, 문화 통치기, 민족 말살기를 겪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박탈, 그리고 강압적인 비인도적 통치, 그리고 자유 부분적 허용, 그리고 다시 할게요. 딴 생각을 중간에 했어요. 자, 이번 챕터는요, 시험 문제 벨트에다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장은요, 시험 문제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근현대사, 즉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의 체육 및 스포츠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민족 말살기, 이러한 자유를 박탈하는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왔고,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당연히 그러니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1차부터 4차까지 조선 교육력이 쭉 변화가 되는데, 그의 가장 큰 흐름은 신민을 육성하고 민족의 우밀화, 다시 말해서 일본의 천황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는 것이고, 사범학교가 폐지되고 교육 연한이 단축되고 일본 문화와 생활 양식의 동화, 일본어를 즉 강요를 하게 되는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학교와 비슷한 편제를 만들어주기도 했고, 수업의 연한을 좀 조정해주기도 했고, 교육을 좀 받게끔 해줬다라는 것인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일본어, 체육사, 일본사 이런 교육들을 점점 강화시켰다라는 시기를 쭉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체육교육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총 4기로 나누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수 요목인데요. 이 교수 요목이라는 단위는 교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을 교수가 편리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편리하도록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운 거예요. 이게 맞아라고 강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러한 시기들을 지나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예요. 이 역시도, 이번 챕터 역시도 기관과 연도와 사람 이름을 잘 외워야 되는 것이죠. 자, YMCA 스포츠와 운동이 일제강점기의 체육단체의 대표적인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1903년 회장 터너와 총무 질레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횡성 기독교 청년회를 창설하였고 1906년에 체육부를 조직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서구 스포츠가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 조직망을 통해서 스포츠를 전국으로 확산을 했다라는 것들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스포츠 발달에 많은 기여를 했고 스포츠 지도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이 바로 이 YMCA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YMCA 기관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 또는 이런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스포츠를 퍼뜨린 이런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골프, 탁구, 배구, 스키, 골프, 럭비, 역도, 레슬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914년 조선 교육회와 경성구락부 원효회에 탁구 시합으로 시작하였다. 연도와
무슨 기관인지 1916년 기독교 청년에서 도입하여 보급한 스포츠로 만든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출제를 하기 쉽고 가장 틀리기 또한 쉬운 것들이 바로 이 스포츠의 소개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꼭 알아야 될 종목들이에요. 연도, 사람. 자, 일제강점기에 탄압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국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감시하고 탄압했어요. 그중에 한국 체육사에 맞게 이 스포츠의 탄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체육, 민족 독립운동가, 체육교사, 체육단체 및 청년의 YMCA나 조선체육회를 탄압을 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스포츠를 널리 행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조직된 청년회는 일제 탄압에 대한 저항 문화운동으로 체육활동을 더욱더 장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학교 체육을 군사훈련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국민들이 계속 스포츠를 즐기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군사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계속, 스포츠를 계속 탄압하고 규탄한 거예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 사건들은 일장기 말소 사건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동아일보의 이기룡 기자가 송기정 선수가 메달을 따고 가슴에 일장기를 들고 시상대에 올라왔는데 그 일장기를 지우고 동아일보에 보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결국에는 무기정간을 당하는, 체벌을 당하는, 그렇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장기의 말소 사건의 계기가 되는 각종 체육활동을 탄압했다. 많은 체육단체들을 해산, 없애뜨렸고 일본들의 편리한 대로 다시 통합하기도 하였다. 조선체육회, 조선학생체육총연맹 이것들을 조선체육회로 통합하기도 하였다. 군사훈련화, 환국신민화는 조선인의 자주성 말살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체육활동과 민족주의 체육활동의 결실들이 이렇게 보급과 확산에 의해서 장려에 의해서 점점 발전되고 널리 퍼뜨려지고 있었다. 그런 시기이다라는 겁니다. 광복 이후의 체육 및 스포츠, 광복 이후의 스포츠, 국가주의적 경향을 띤 체육의 내셔널리즘 정책의 결과이다. 엘리트 스포츠를 중심으로 체육 문화가 확산된 이후에 대중 스포츠가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엘리트 스포츠가 시작된 계기이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이후에 강조된 체력 강화를 위해서 체육 정책 및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엘리트 스포츠가 시작되면서 점점 온 국민으로 체육을 정착화시키는 시기이다라는 거죠. 교기 육성 제도, 청소년의 체력 강화를 위해서 체육 정책이 일어났고 지역에 적합한 스포츠 정맥을 지역에 적합한 그 상황에 맞는 운동들을, 스포츠를 확산하고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소년체전을 만들었다.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이다. 전국체전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적 발달, 미군 정기와 이승만 정권까지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 문제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은 바로 박정희 정권기와 전두환, 노태우 정권기가 가장 큰 또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시험 문제를 출제 빈도에 대해서. 1960년과 80년 전까지가 박정희 정권기이다라는 것이고요. 스포츠 문화의 급속도로 발달했고 스포츠 혁명이라고 불린다. 국민 재건체주가 제정되었다. 체육의 날도 제정되었고 체육 주간도 제정되었다. 장축체육관이 만들어졌다. 태능선수촌이 만들어졌다. 개관되었다. 대한체육회, 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를 대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68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체력장 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가 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당시 71년에
10살에서 17살을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실시해서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쯤이, 이 단계가 10살에서 17살의 청소년들의 체력의 실태구나 라고 처음에 알았다라는 거죠.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이스라인, 이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72년도부터는 학교에 진급할 때 체력장 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하나의 점수 포인트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메달리스트들에게 종신연금을 확정지었다. 엘리트 스포츠 국제대회에 나와서 메달 따면 연금, 종신, 죽을 때까지 연금 줄게 라는 이런 개정들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체육진흥의 5개년 발표, 지역사회와 직장체육의 진흥이 일어났다. 사회체육위원회가 설치됐다라는 것이고요. 노태우, 전두환 정권기에 중요한 포인트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이 시행되었다라는 시기죠. 다시 말해서 한국 엘리트 스포츠 분야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엘리트 스포츠가 확립이 되었다면 그것들을 대중 스포츠의 중심으로 전환시켜서 확산을 하였다. 이런 시기이다. 따라서 이 두 정권기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의 역사, 이건 역시도 아쉽지만 어렵지만 연도와 경기대회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했고 14일 런던 올림픽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들고 처음 참가한 올림픽이다. 52년은 한국 전쟁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헬싱키 올림픽에 참가하였고요. 76년에는 양정모 선수가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딴 시기이다. 84년 LA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금메달, 양궁 개인전에서. 그리고 86 아시안 게임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벌어졌고 88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태권도가 이때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정식 종목이 아니고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거죠. 이 태권도는 나중에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시험 문제 헷갈리게 되기 굉장히 좋겠죠. 92년도 알바레스 동계올림픽에서 김기훈 쇼트트랙 첫 금메달을 획득했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처음 도입된 배드민턴 종목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땄고 그 유명한 마라톤에서 황윤 선수가 우승을 하였다. 금메달을 땄다라는 것들. 99년에는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강원도에서 개최됐죠. 2000년에는 시드니 올림픽. 중요한 포인트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들. 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18년에는 동계 올림픽 대회에서 평창에서 개최됐다. 시험 문제에 또 빈번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남과 북에 대한 교류, 단일팀을 구성한 게 언제냐 또는 어떻게 입장하였냐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이다라는 거죠. 21년과 23년도에 나왔어요. 1990년에 남북 통일 축구 대회가 평안과 서울에서 번갈아가면서 열리기 시작하였어요. 그 뒤부터 계속적으로 교류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91년에 자바 선수권 대회에서 포르투갈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였어요.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 뒤부터 남북 체육이 교류되기 시작하였다라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역시도 공동입헌도 큰 사건 중에 하나죠. 자, 정리하자면 광복 이후의 체육 사상은 건민주의 그리고 국가 엘리트주의 사상이 녹아들었다. 박정희 정권은 국가 발전의 열쇠는 강건한 국민성이다라는 의미로 건민주의를 강조하였다. 20세기 후반에 한국의 체육과 스포츠의 진흥,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들. 체육진흥운동의 하나의 민족주의의 운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 체육 사상이다. 광복 이후에. 시험 문제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사건이 일어난 연도와 사건과 또는 사람을 또는 종목을 이 네 가지를 잘 연결해서 외울 수밖에 없는 챕터입니다. 이번 장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